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터키에서 열리는 청각장애인 올림픽인 데플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2017 삼순 데플림픽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3회 연속 종합 3위를 목표로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태권도와 사격, 볼링 등에서 강세를 보이며 타이베이와 소피아에서 종합 3위에 오른 한국 대표팀. 터키 삼순에서 오는 18일 개막하는 대회를 향한 선수들의 열정이 단단합니다. 2001년원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태권도 대표 선수단은 지난 대회 품새 전 종목 석권과 겨루기 금메달 등에 다시 도전하며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독님 코치진과 함께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과 경기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부담은 없습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단에는 데플림픽 8번째 금메달에 도전하는 정선아 선수가 힘있는 스매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1년 첫 대회 출전 이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정선아 선수는 2013년 소피아에서 아쉽게 놓쳤던 금메달을 다시 획득한다는 목표입니다. 2013년 대회에서는 단체전이 없어 개인의 목표에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복식 8강에서 떨어지고 혼합복식도 4강에서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단식에서는 메달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열심히 해서 다행히 동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몸 다치지 않게 관리 잘하고 정신력을 다져서 터키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이천훈련원에서는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9개 종목에 출전하는 141명 선수단은 금메달 17개 등을 획득해 종합 3위를 목표로 세웠으며 오는 13일 터키로 향해 18일부터 13일간의 열전에 참여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열리는 합창대회죠. 바로 전국 발달장애인 합창대회인데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음악회에 이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적 발달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제5회 전국 발달장애인 합창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예술로서 발달장애인 합창의 가치를 인식하고 예술문화의 다양성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합창단 12팀은 대회에서 각자의 기량을 펼쳤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기술적인 부분, 음정, 박자 이런 부분들도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곡이 너무 좋으셨어요.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선곡들을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안정된 화음과 악기 연주, 재미있는 율동까지 각자의 개성이 담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그중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온사랑 합창단의 꼬부랑 할머니가 무대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춤추고 노래하며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됐던 이번 전국 발달장애인 합창대회는 대회에 참가한 합창단 모두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장애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증장애인들의 공공일자리와 이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준성 기자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애인 사회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와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를 요구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5,625명의 재활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은 하루에 1,000원, 2,000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공약 속에 없으면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권리라면 그 내용이 없어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한편 이들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선포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경남 함안 출신의 박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노무현 대통령 자문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에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에는 센터장에 대한 상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상시 대처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함께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관련 사업과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2017년도 충북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폐막했습니다.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출전할 충북 대표들이 선발됐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섬세한 손길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양복 기능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청주의 마리앙스 웨딩 컨벤션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7 충북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회식이 열렸는데요. 이날 개회식은 위촉장 수여식과 대회 경과 보고, 선수 선언, 경기 개시 선언 순으로 내빈과 선수단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자기 전공이 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29일 본격적으로 충북공업고등학교, 서원대학교, 청주커피교육학원에서 세 군데의 경기장에서 시작된 기능경기 대회는 정규 직종, 시범 직종, 레저 생활 기술의 18개 직종으로 구분돼 펼쳐졌습니다. 저희 장애인분들이 알게 모르게 기량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역량도 있고. 근데 그거를 숨기고 집에서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나와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사회로의 발돋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희망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165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30일 폐회식에서는 직종별 금상, 은상, 동상 등 4개 부문으로 시상식이 진행돼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으며
금상 수상자들에게는 9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34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가르칠 유치원 전용 맞춤형 교재를 개발해 일선 유치원에 보급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교재를 만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한 유치원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열심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다른 그룹은 글을 쓰거나 만들기 체험을 합니다. 수업 후에는 책에서 배운 역사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체험까지 하니 이해가 빠릅니다. 책에서 본 거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고 좋았어요. 왕모자 만들어 보니까 왕이 된 기분이었어요. 수원시는 어린이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정조대왕의 효심 등을 가르치기 위해 40쪽 분량의 유치원용 교재 사랑해요 수원을 편찬했습니다. 대학 교수, 학예사 등 전문가 15명이 집필에 참여했는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편성돼 교사들도 만족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인 수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수원 화성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수원시는 지역을 배운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수원의 역사와 그 전통을 배운다면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더 커져서 지역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재는 190여 개 수원 시내 모든 유치원에 배포돼 수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경상북도가 2년간에 걸친 확장 공사를 마치고 안동시의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은 기존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을 지난 2014년 확대 승격해 총 사업비 296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관과 연수원, 강당, 체험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병윤 경북경제부지사는 이번 개관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바탕 위에 분권과 대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가 서민비 탕감 희망 프로젝트로 생계형 채무자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여수시와 여수수협 등 13개 지역 금융기관은 지난 6월 협약을 맺은 가운데 여수시민 604명의 채무 103억 원을 탕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탕감 대상으로 질병이나 파산 등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민들을 선정했습니다. 한편 여수시 주철현 시장은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 기념비 제막을 위한 추진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념비의 규모와 형태, 준공 시기, 설치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기념비 추진위원회의 회칙과 후원단체 관련 설명이 있었습니다. 복지TV 최규 회장은 회의에서 기념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념비가 한국 스키의 역사적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코너는 우리 사회에 힘이 돼주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모두의 비타민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아트센터. 곱게 화장한 어르신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60세) 이상으로 이뤄진 시니어 뮤지컬 단원들인데 단체 공연에 이어 개인들도 하나씩 주옥 같은 노래를 선보입니다. 늦게나마 가슴속에 품었던 꿈을 이루고자 나선 시니어들입니다. 연습실에서는 율동과 함께 노래 연습이 한창입니다. 평생 자녀 교육과 생활에 쫓기면서 포기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그야말로 도전에 나선 겁니다. 올해로 70인 황옥자 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요
20년 만에 노래하거든요. 저 성격으로서는 획기적이랄까? 네, 좀 성격이 좀 뭐랄까 나서진 않거든요. 용기를 좀 더 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황 씨는 최근 용기를 내 2차례의 오디션을 거친 끝에 5대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됐습니다. 자녀들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한때는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 삶의 힘의 원천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또 이런 문화가 각 지방 자치단체로 확산되어서 꿈은 도전하는 사람의 몫이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내면의 젊음을 찾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실로암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지난달 26일 시각장애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직업훈련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베이커리 창업훈련을 비롯해 바리스타 카페 창업훈련, 점역교정사 양성훈련, 컴퓨터 활용 전문가 양성훈련 등 4개 과정으로 진행했으며 총 16명의 훈련생이 수료했습니다. 훈련생 안 씨는 세심한 지도를 해주셔서 교정사 시험에 바로 합격할 수 있었고 가능성을 열어준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습니다. 2016년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카페 창업을 하고 있는 김 씨는 바리스타에 관심은 많았지만 일반 학원에서는 수강을 할 수 없어 직업훈련 과정을 이용했는데 장애에 맞춰서 교육을 해줘 쉽게 배울 수 있었고 다른 시각장애인들도 기회를 잘 살려서 꿈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실로암 근로사업장은 직업훈련 외에도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마을라디오 활동가 양성을 위해 이번 달 17일부터 28일까지 마을라디오 DJ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대본 작성, 방송 녹음 등 DJ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양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송 기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달 14일까지 선착순 15명을 모집하며 마을 라디오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6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통합 마을 라디오 통통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팟캐스트를 통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주변에 살고 있는 장애 청소년이 다양한 직무의 훈련을 체험하고 지역재활시설을 견학하며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는 학교 연계 직업체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직업훈련 체험은 주 1회 진행되며 복지관의 직업 적응 훈련 과정에서 하는 직무인 배열, 분리, 조립, 분해, 포장을 동일하게 체험해 보다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참여비는 무료이며 직업훈련 체험 또는 직업재활시설 견학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70-7113-5748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대전에서 꿈앤카페 매니저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경영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고객 응대 교육과 경영교육 등이 이뤄졌으며 개발원은 오는 11월까지 카페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안전처는 경찰청과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7일까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불합리한 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안동에서 2017 경북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 모범을 보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대한 시상과 신규 회원 가입식이 열렸습니다. 한편 행사에서 모금회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나눔 리더로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같은 장마철에 알아둬야 할 건강상 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습도를 적당히 유지해야 하는데요. 장마철에는 습도가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 곰팡이나 진드기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선풍기나 에어컨을 이용해서 습기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일러를 틀어주는 것도 습기 제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가구나 가전제품들은 벽에 너무 딱 붙여놓으면 통풍이 쉽지 않아 습기가 찰 수 있습니다. 벽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려서 놔둬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장마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날씨가 더우면 우리 몸은 혈압을 떨어뜨려 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올 때면 선선하잖아요. 이럴 경우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뇌출혈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가벼운 겉옷을 챙기고 다니는 게 좋겠죠. 보통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식이요법으로 혈압 관리를 하시는데요. 장마철에는 식이요법 못지않게 체온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장마 전선이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기상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